안녕하세요. 카더리 삼총사입니다. 저희 1577 5000번 신용카드 대리운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1577 5000번.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훈입니다. 네, D-9일 드디어 수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능을 이렇게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잘 모르는 내용을 보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 금기사항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도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학생들 수능형 생체 시계로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쏜 화살이 원하는 목표에 명중할 수 있도록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능 시험의 허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수리 영역에 대한 마무리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수능 D-9일입니다. 수리 영역의 비밀 병기를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들 바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험생 여러분께 수리 영역의 비밀 병기를 보여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카리스마 있는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있는 선생님이시죠. 수학 교육의 프로, 수학의 퀸 양진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리 영역의 병기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는 건데, 자, 이제 D-9인 만큼 여러분들 긴장된 거, 자, 오늘 여러분 이 비밀 병기로 한번 화끈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한 번의 수리 영역 전문가인데요. 푸근한 오빠, 네. 그리고 이제 형입니다. 자, 수학 포기자들도 이분 앞에서는 눈빛을 빚는다고 하는데요. 자, 신나는 수학 강의로 유명한 분이신데 김용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남은 9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수리 영역 마무리 공부에 필요한 비밀 병기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들도 이 시간부터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먼저 양진영 선생님께서 2013 수능 시험지 예상 보고서 수리 가형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지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은 이제 D-9일이 남았습니다. 자, 많이 여러분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 화끈하게 한번 이 파이널, 여러분 마지막 이런 리허설을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우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6월 시험지와 9월 시험지. 자, 저번에 선생님하고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방에다가 붙여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방에다 여러분이 붙여놓은 만큼 자, 6월 시험지와 9월 시험지에 나와 있었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짚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유형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많은 여러분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적으시면서 들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6월 시험의 우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6월 시험지와 9월 시험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6월 시험지 어떻게 나왔었는지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짚어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 적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먼저 6월 시험지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의 특징이 매번 여러분 나왔었던 대표 유형들, 즉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빈도수가 높다? 자, 그렇다면 바로 대표 유형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기간에 아까 전에 우리 정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유형이나 못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는 것보다 내가 풀어봤던 가장 여러분 중요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는 것이 마지막 여러분 리허설입니다. 자, 그런 만큼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들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6월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개념. 개념. 중요한 여러분 개념이 결합된 문제들이 2, 3점짜리 문제로 다수 여러분 출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9월 평가원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갖다 중시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EBS하고의 연계율입니다. 자, 이 EBS는 어떻게 여러분이 6월에 출제가 되었는가? 아마 여러분 EBS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과 자,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는 문제 목록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그거 다 다운 받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문제와 그리고 6월 문제와 EBS의 문제를 아주 여러분이 비교를 잘 해놨는데 잘 보시면 거기에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문제들을 갖다 보시면 6월 시험에는 말이죠. 아주 여러분이 중요했었던 필수 유형들이 많이 여러분 적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필수 유형만 보면 되겠구나. 필수 예제만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려웠었던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안 하셨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9월에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9월 시험에는요. 당연히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6월 시험에 나왔었던 중요한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 반복성. 우리 학생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입니다. 자,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이 반복적인 여름이나 문제 유형들을 마지막 여름이나 기간 동안에 특히 여름이나 9일 동안에 잘 여러분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름이나 주목할 점은 9월 달에 가장 여름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바로 그래프와 연관된 즉 우리가 그림과 연관된 그런 여러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특징은 그림은 여러분 저번 시간 선생님 말씀드렸으니까 2번으로 여러분 좀 쓰기가 좀 아깝고요. 자, 2번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써드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유형은 작년에도 안 나왔었고 기출문제에서도 안 보였었던 여름이나 유형들이 이번 여름이나 9월 시험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따 선생님이 목록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방정식과 여름이나 부등식의 실생활 문제들이 최근 한 여름이나 2개년간 동안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들이 또 반복적으로 여러분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건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던 바로 여름이나 그 문제가 9월 시험에 여러분 나오면서 학생들은 보다 더 긴장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또 하나 이제 EBS의 연계율. 자, 9월 달에는 어떻게 연계가 되었을까? 가장 여러분이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변별력 문제 그러면 신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신유형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EBS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 특히 학생들이 이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되겠지? 라고 놓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유형들을 EBS에서 여러분 출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여러분 낮춰지면서도 변별력을 여러분 주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9월 시험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6월 시험지하고 9월 시험지를 잘 여러분이 비교 분석한다면 아마 우리 수능날 어떤 여러분 시나리오로 우리가 시험을 볼지가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그렇죠. 시험지를 네. 방에 딱 붙여놓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평 문제 다시 한번 지금 풀어본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주셨네요. 네. 문제는 지금 9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쪽집게 강의 같은데 일단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예상되는 올해 문제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자,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화이팅 뭐 이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풀어봐요? 아니면 안 풀어봐도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이 문제 X표 쳐. 안 풀어도 돼. 라는 여러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여러분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CG를 보시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 수능 예측. 자, 수리 가형이 되겠습니다.
자, 6월과 9월 시험지 선생님이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보고 비교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쓰시고 계시죠? 자, 정말 여러분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6월 시험에 나왔었던 5번 문제. 자, 2차 곡선의 타원과 쌍곡선에 관련된 결합형 문제였는데 세상에 9월 시험에 12번 문제로 똑같이 100점도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아마 함수의 연속성 문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우선 나형에도 여러분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가형은 조금 더 여러분 난이도가 있는 함수의 연속성 문제. 어쩌면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의 문항번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14번 행렬의 성질에 관련된 진입 판정 아마 아실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자, 16번에도 역시 행렬의 성질에 관련된 진입 판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도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주목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아마 아실 거예요. 박스 채우기 문제. 자, 수열의 귀납적 정에 관련된 문제가 자, 15번에 출제가 되고 9월에 17번에 똑같이 여러분의 출제가 되었다는 점. 자, 과거에는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자, 이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바로 점화식 문제. 특별하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프랙탈 기하 관련 아마 아시죠? 자, 그런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 출제가 되었다면 8번 자, 프랙탈 기하 관련 리미트 n이 하나씩 무한 들어갈 때 sn 몸집 풀리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출제가 되고 20번에 출제가 됐던 바로 도형에서의 함수의 극한 문제. 워낙에 여러분 가형에서 중요한 이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회전체의 부피 구하기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여러분의 번호로 24번에 회전체의 부피 구하기가 나왔네요. 자, 이과 학생이라면 넓이보다도 회전체의 부피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과 23번 문제. 자, 6월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 실생활 유형 아마 아실 겁니다. 거리, 속도, 시간 그리고 퍼센트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10번과 23번 문제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아무래도 6월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벡터 아무래도 주목하셨을 텐데 벡터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나오면서 과거에 나왔던 우리가 벡터의 문제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여러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야, 참.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실제로, 한번 좀 예. 그렇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목록을 우리가 봤다면요. 자, 우리 학생들 깜짝 놀라셨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나왔을 수가. 문제를 풀어보기는 했었죠. 그리고 시험도 봤죠. 근데 어느새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쵸? 한 달 정도 여러분 지났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갖다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래요. 2차 곡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즘에 2차 곡선의 문제 유형, 과거의 여러분의 기출 문제하고는 조금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타원과 쌍곡선의 결합형 여러분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9월 문제 보세요. 세상에. 이번에는 정근선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희한한 여러분의 문제, 내적 관련 문제보다도 2차 곡선에 관련돼서는 정의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두 번째 유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같으면 말이죠. 자, 이 도형에서의 함수의 극한 문제를 EBS 여러분의 수능 완성에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 이 함수의 극한 문제가 모아져 있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딱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나 같으면 D-여러분의 9일 동안에 충분히 하루 정도에 정복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유형 두 번째 여러분의 유형 9월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9번 문제 별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월 문제보다도 9월 여러분의 문제에 나왔었던 이 도형에서의 함수의 극한 문제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꼭 여러분 별표 치고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을 EBS 여러분의 수능 완성해서 풀어보셔야 풀어봤던 것과 안 풀어본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D-9일 동안 잡아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볼까요? 회전체 부피 구하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짚어드렸죠. 넓이보다도 회전체의 부피 구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체의 부피 구하기도 반드시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이 느낌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거든요. 반드시 이 9일 동안에 꼭 한번 모아서 풀어보셔야 될 중요한 유형인데요. 다음 볼까요?
9월 문제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사실은 6월 시험보다도 쉬웠어요. 그 이유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낮췄다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네 번째 유형은 6월 문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9월 시험 문제에서밖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없는데 너무나 워낙에 어려웠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도 포기했었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학생이 없으실 겁니다. 반드시 해설 강의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그 뜻이라도 대충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이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역시 EBS 수능 완성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비슷한 예나 문제 또는 예나 관계식이 똑같이 예라 활용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도 EBS에서 다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꼭 생방송 하잖아요. 그 생방송 때 자기네들 책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네. 비교를 해보니까 예. 진짜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7문제에서 10문제를 네. 짚어주셨는데 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괜히 마인드 컨트롤 못해서 실수하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짚어드린 네 가지 유형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다. 시험장에 예상된 여러분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좀 우리 학생들 긴장감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준비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질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은 굉장히 여러분 떨릴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습니다. 그쵸? 열심히 안 한 학생들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라리도 아니고, 그쵸? 마음껏 여러분 놀아본 적도 없이 정말 여러분 힘겹게 여러분 달려오셨거든요. 자, 그 노력을 반드시 정당한 여러분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여러분 줄이는 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수험생 10계명을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0가지 계명이다. 그러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10계명 잘 받아 적으신 다음에 수첩에다가 또는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적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글쎄 선생님은 항상 고3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여러분 고3이었던 사람이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단 1년 고3이잖아요. 그쵸? 또는 뭐 재수한 학생, 우리 N수행 학생들은 뭐 2년 또는 길게는 3년 이렇게 고3이지만 선생님은 계속 여러분 강의하는 지금까지 계속 고3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3 때를 가장 여러분 지금까지 추억들 중에서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희들 나한테 다 질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다 이겨주겠어. 라는 바로 여러분 그 자신감,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 다 배웠어. 나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다 기억나. 그리고 내가 안 배운 거 없어? 반드시 다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나만 어려워? 아니, 다른 아이들도 다 어려워. 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마지막 여름이나 9일 동안 끊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보지 마라. 자, 우리 쉬는 시간에 아마 수리 영역이 끝나고 나면 점심을 드실 거예요. 그쵸? 또 언어 영역이 끝나고 나서 수리 영역 그 중간 시간 동안에 얘기하는 건 이따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 영역이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점심 드실 때 아이들이 막 답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쵸? 자, 그런데 그때 아예 그 주황색 여러분 귀마개 있죠? 딱 이렇게 딱 막아놓고 말이죠. 점심을 여러분 드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여러분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혹시나 내가 적은 그 답이랑 친구 여러분 답이랑 틀리다 하더라도 내 답이 맞아. 쟤 틀렸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 당연하지 않겠니?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 즉 어려운 여러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즉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이에요. 다 맞춘 학생들 100점짜리들을 보면 얻어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험 시작 5분 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언어 영역이 끝나고 나서 자, 언어 영역 때 쓰는 뇌와 우리가 수리 영역 때 쓰는 뇌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워밍업하는, 즉 불을 지피는 여러분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쉬운 문제부터 신중하게 풀어라. 선생님이 예상컨대 또는 아는 여러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여름이나 수능 때는요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항상 대선이 걸리면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올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문제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 쉽게 낸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문제를 여러분 쉽게 낸다?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봤던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계산 과정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만약에 막힌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 또는 내가 막히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여러분 넘어가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17번부터 한 번 여러분의 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라고 얘기하는 그 아마존 여러분 아시죠? 그 어려운 여러분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한 번 더 머리를 순환시키는 의미에서 22번부터 풀 것을 선생님이 꼭 한 번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라. 이 부분이 선생님이 6번째. 아까 전에 연결해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쉬는 시간, 언어 영역이 끝나고 나서 뭐 이상한 여러분이 넘기는 막 문제집을 풀고 있거나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볼 거리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여러분 개념 노트, 가형 학생들은 워낙에 공식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것들 딱딱 여러분이랑 접어가서요. 5분 전에 가만히 여러분 앉아서 그 공식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긴장하면 내가 아는 공식들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지나간 여러분 시험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리 영역부터 포기하고 집에 간 N수형 학생들이 되게 많은 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여름이나 수능은 사탕, 과탕까지 끝나야 모든 여름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영역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름이나 물고 늘어졌을 때 나는 이 과목 너무 어려웠었는데 라는 데서 정말 굵직한 여러분 수학을 거둘 수도 있고요. 나는 이 과목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서 그걸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나 긴장감도 주지 말고 집중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선생님도 그랬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다가 얇은 옷을 입고 가시는 겁니다. 그날은 왜 그렇게 우리 학 수험생들한테 잘해주지? 어린이들이 너무 빵빵하게 여러분 틀어줘가지고 너무 더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몸이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얇은 옷 꼭 하나 껴입고 여러분이랑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여러분 10번째는요. 괜히 여러분이나 몸보신한다고 이상한 거 여러분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침 식사도 조금 여러분 배고픈 듯하게 조금 가볍게 여러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정말 여러분 잘 여러분 준비하셔서 시험 여러분 잘 보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호 선생님께서 수능 10개명까지 전해주셨는데 꼭 새기고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우리 김영진 선생님의 수능 D-9 수리 영역의 비밀 병기 수리 나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자, 김영진 선생님의 강의에 앞서서 우리 양진영 선생님의 강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영원한 고민거리 수리 영역.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D-9를 맞아 수리 영역에서 항상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한양대학교 장석호 군이 마무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후배 여러분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수리 영역에 어떻게 대비할지 잘 몰라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요. 철저한 개념 학습과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 수리 영역의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장석호 군의 수학능력시험 D-9.
수리 영역 수문 점수 올리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대학교 1, 2학번으로 입학해 신소재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석호 군.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수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남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수능을 일주일 남짓 앞둔 기간에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방식보다는 지금까지 작성해온 오답 노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틀렸던 모든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총 정리할 수 있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먼저 자기가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2번씩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풀었을 때 맞았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아무리 맞았더라도 뭐 똑같은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자기가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또 풀어보는 방법을 해서, 여기 해답지에는 최대한 문제가 적힌 거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답지를 자기의 풀이를 이제 적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틀린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공식 및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한 줄로 해서 적어보면은 나중에 다시 오답 노트를 확인했을 때 좀 더 쉽게 가시화할 수 있는 점이 최대한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호 군은 5개년 기출문제와 올해 보았던 6월, 9월 모의고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추천하는데요. 올해 수능이 나올 방식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월 21번보다 약간 더 어렵게 변형이 돼서 3차 함수의 변곡점에 관한 개념뿐만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과 개념, 그리고 미분에 관한 정의, 네, 이런 것까지 추가돼서 이렇게 문제가 좀 더 6월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개념들에 덧붙여서 다른 개념이 도입되어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요. 각각의 단원을 각각 뜯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통합적인 개념의 이해를 선호하는 수능 시험장에서 더 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수리 영역. 석호 군은 시험 시간 안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수리 영역에 관해서 시간 분배는 문제를 쭉 순서대로 푸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21번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50분 언저리 내에 꼭 풀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 남은 주관식 30분까지의 남은 주관식 문제는 80분 이내에 모두 풀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20분 동안에는 풀지 못하고 체크했던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서 시간 분배를 했습니다. 개념과 모르는 문제만 확실히 정리하면 수문 점수를 찾을 수 있는 수리 영역. 마지막으로 장석호 군이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2013학년도 수능,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쏟아바쳐서 꼭 최선의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후배 여러분들, 화이팅! 네, 자 이번엔 D-9일 수리 영역의 비밀 병기, 바로 수리 나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나형 친구들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공부가 잘 안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옆에 친구들은 합격했고 나는 지금 아직 합격 소식이 안 오고 있고 시험은 9일 남았고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혹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 희망차고 설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공부할 시간이 95%가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95%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5% 남은 거 하고 그 숨은 나머지 조금의 가능성까지 해서 남은 9일 동안 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9일 동안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일주일 남았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하루 남았다고요? 그건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침착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공부 시간이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가장 우선시할 건 첫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월, 9월 공부를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월 공부를 먼저 해주시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2학년들이 봤던 A형, B형 5월달 예비시행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 한번 풀어주시면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하고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개념까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EBS 연계가 70%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6월, 9월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됐던 부분들을 EBS에서 꺼내서 사전식으로 공부하시면 되죠. 어디 모르겠다 그럼 찾아서 보시면 돼요. 거기만 연습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린 나형이거든요. 나형은 유형별 연습을 축실을 하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나왔던 1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뭐 하고 싶으시죠? 그렇지요. 그림 그리고 싶죠.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겁니다. 경계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소점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니은번, 오늘 하고 싶었던 건 니은번인데요. x 빼기 1 곱하기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나와 있죠. 연속인 거죠. fx가 지금 x1에서 불연속인데 앞에 있는 x 빼기 1 때문에 연속이 되는 것, 그거 한번 우리가 개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2학년들이 봤던 예비평가 A형 11번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f의 x 플러스 2는 fx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주기 함수고요. 앞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실수 x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든 구간에서 전부 다 연속인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fx 보니까 ax 플러스 1 뒤에 옆에 보니까 경계 나와 있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찬가지로 뒤에 0부터 1까지 이런 경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 함수까지 활용을 해서 연속을 만드는 그런 유형들 많이 연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연속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에 대한 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서 미분 활용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6월 달에 나왔던 17번 문항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 보실게요. 곡선 y는 x제곱 빼기 5x. 무슨 함수죠? 그렇습니다. 기함수입니다. 또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 나와 있습니다. 기함수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와 우함수의 차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선 나와 있잖아요. 위의 점의 접선과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나는 점 보시면은 A라는 점은 접해 있고 B라는 점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연립하라고 했습니다. 연립한 다음에 교점 구하신 다음에 중근을 갖는 거와 그냥 근을 갖는 거 차이점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행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두 2차 정사각행렬 A와 B 그리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역행렬 더하기 B 역행렬은 4단위를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행렬에 나왔을 때 행렬의 판단성 문제, 교환 법칙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에 똑같이 EBS에 똑같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EBS에서 좀 간략하게 나왔던 문항들이 판단성 문제로 바뀌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단성 문제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거기만 골라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골라서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오하게 진짜 정말 A 역행렬이 있나? B 역행렬이 있나? A 더하기 B 역행렬이 있나? 전부 다 확인해 보시는 거죠. 여기는 아마 하나씩 따져보시면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한 번 나왔었고 올해 9월달에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또 우리가 편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모평균, 모표준 편차, 그리고 25개의 림이 추출했고 신뢰도 95% 추정했고요. 신뢰 구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신뢰 구간과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특히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다 얻어낼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21번 5월 예비평가인데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2학년들이 봤던 시험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 각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고 열린 구간 0에서 4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모든 t의 값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미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함수가 주어진 다음에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뾰족한 점인지 아니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 우미분 계수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그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웠던 거는 상용 로그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문제에 만약에 EX가 나왔다. 그럼 요게 10이 되거나 아니면 100이 되거나 1000이 되거나 이런 X값들을 대입해서 직접 대입해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로그 10이 나왔다. 그럼 밑이 10이다. 그럼 이게 10이 되는 거, 100이 되는 거, 1000이 되는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3이 나왔다. 그럼 얘가 3인 거. 숫자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이런 건. 쿨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모평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몇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네, 나 수학 못하겠어. 시간 네. 없어 하는 네. 분들 이것만이라도 꼭 짚어가시면 점수 지금 몇 점이나 획득을 네. 하셨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성적대별 편차가 좀 네. 크기 때문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그 성적 편차가 좀 크거든요. 네네. 그럼 성적대별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공부와 실전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까봐 네네. 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수로그 함수 30번 문제 막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이 사관학교에서 연계돼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관학교 기출 문제 조금 더 고난이도 위주로 문제를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건데요. 우리 상위권들은 그 5문제 때문에 결정이 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공부해 보시면서 혹은 조금 더 개념 정리 확실히 하면서 어려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좀 이런 부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도 문제나 신유형 문제가 나오면 내가 잘 모르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서 이 부분들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혹시 또 시간 남으시는 친구들은 전 범위가 나와 있는 2학년 시험 중에서 5월 예비 수능 문제가 있거든요. 예년에 E형, B형 그 때문에 우리 한 건데 내년 시험 볼 거 아닌데 일단 보긴 봅시다. 전 범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중하위권이다. 내가 지금 중하위권이라고 하면은 문제풀이, 실전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념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유형 정리가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잘 정리하시면서 이거 나왔다? 그럼 뭐 하라고요? 사전식으로 발췌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쏙쏙 뽑아서 보시면 충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만약에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방법을 외우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같은 것들은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셔도 어떤 패턴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위주인데 시간이 나오면 사관학교 문제까지. 네. 그러나 역시 중하위권 학생들은 역시 예.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몇 맞습니다. 점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수능이 9일 남았다고, 8일 남았다고, 일주일 남았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똑같이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 전날은 좀 다를 네, 거라는 맞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수능 전날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능 전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펴놓고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보시면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그걸 다 읽냐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학습 목표를 먼저 네. 보겠습니다. 단원 목표를 보면서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목표에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답을 해보는 거죠. 한번 화면 보면서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습 목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겠냐?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거냐? 두 곡선상의 넓이는 이렇게 fx와 gx가 있으면 a와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으로 문제를 푼다. 두 개를 빼는 건 맞는데 절대값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또 fx와 gx의 차이의 음수의 구간과 양수의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fx의 교점을 구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차이를 내보시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네. 첫 번째는 여러분 수능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만 출제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실수는 실력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원래 틀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험 시간이 충분하다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제발 검산을 합시다. 그런데요 실수를 좀 자주 한다 싶으신 친구들은 그거 풀었던 걸요 가려놓고 손으로 가리고 옆에 세로 푸세요. 새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실수했던 친구들은 또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려놓고 한번 다시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어려운 것 때문에 화내지 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적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혔던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친구가 조금 더 고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던 건 조금 더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남은 시간 확보해서 다시 한번 돌아온 2차 효과를 누리자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쉬는 시간에는 절대로 답안지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네. 쉬는 시간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시험 보느라 우리가 너무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니까 당을 섭취를 합시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포도당 팩이 있더라고요. 그걸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을 그렇게 섭취를 하더라고요. 과일을 먹어도 괜찮고요. 초콜릿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0분 정도는 우리가 공부했던 오답노트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10분 정도는 연산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요. 2점짜리 한 2개, 3점짜리 한 2개 정도로 정말 쉽게끔 한번 우리 기분 전환 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능 전날은 교과서를 네.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네, 해야 될지 맞습니다. 행동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학생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매뉴얼대로 가서 하시면 네.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영리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자 수능 T-9 수리 영역의 비밀 병기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박수 드려요. 우리들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최선 다해 수능 대박 결심 있고 보람찬 수능 만들어봐요. 그동안의 노력에 박수 드려요. 우리들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화이팅! 최선 다해 수능 대박 결심 있고 보람찬 수능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네, 우리 대원여고 학생들의 아름다운 응원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수리 시험을 볼 때 효과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말씀 좀 마지막으로 양재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긴장하게 되면 문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을 묻는지 물음표 앞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보기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기의 답들을 보면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D-9 수리 영역 비밀 병기를 주제로 모의평가 기출문제 위주로 수리 특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선생님 되짚어주신 문제들 그리고 마음가짐 꼭 수험장까지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최선의 수리 영역에서의 점수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양진영 선생님, 김용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지금 수능을 앞두고서 특집 방송을 진행을 네. 하고 있지만 마음이 언제 그 어느 때보다도 맞습니다. 분주합니다. 이 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정시 컨설팅을 또 바로 진행을 맞습니다. 해야 될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좀 신청을 하면 네, 될까요? 여러분 1대1 입시상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일찍 신청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정시 상담을 마주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좀 상담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여러분께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수능 D-8일 외국어 영역 정답이 보인다를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수능 마무리는 저희 TBS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가짐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최고의 정말 원액, 진액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합리적 유족 보장, 경제적 은퇴 설계, 편리한 자동차 보험에다 현물 보상 솔루션까지 담을수록 멀티 디스카운트네요.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바스켓. 메리츠는 담는 스타일.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Next.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통명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남겠습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총 257만 3천 호. 지난 95년과 비교해 48.9%나 증가했는데요.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가 58.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 95년 42.7%에서 58.7%로 1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비중은 32.8%에서 16.2%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총 350만여 가구 가운데 자가주택의 비율은 41%, 전세 비중은 33%, 월세와 사글세 비중은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경제적인 요건이 44.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위치와 교통 등 주변 여건, 교육 환경, 그리고 쇼핑과 산책 등 생활 환경 순으로 답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비해 경제적인 요건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는데요. 전세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서울의 주거 환경. 성곽을 지키려는 이곳 남한산성을 지키는 수호청 군사들의 뇌를 시험하는 남한시대와 그리고 이제 수호청 군사들의 신병을 뽑아 새롭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예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발소리 체험 진짜 재밌어요. 예, 아이들하고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TBS